안녕하세요. 산토대이사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 이 여름철에 산부인과 의사 입장으로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이 부인과 질환이 어떤 경우에 잘 생기는지, 그래서 여름에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여름철에 생기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날이 더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에 막 땀이 차가지고 땀띠 나듯이 피부 트러블이 또 많이 생기죠. 특히 그 알러지성 피부 질환을 잘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잘 생겨요.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알러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잘 생기는지 잘 알고 있어요. 피해야죠.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향기 나는 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 때문에도 또 알러지가 생기죠. 세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치료를 해야겠죠. 물론 이제 알러지에 의한 염증인데, 첫 번째는 가렵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졸리지 않고 하나를 먹으면은 하루 종일 항히스타민제로서 좀 효과가 오래가는 그런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일단 먹어야 돼요. 긁다 보면은 거기 열이 나잖아요. 아이스팩, 특히 이게 낮에 막 활동하고 일하고 그럴 때는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밤에 조용할 때 가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긁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열감이 올라오는데, 보통 그런 아이스팩을 대면은 열감도 떨어지고 가려움증도 많이 둔화가 돼요. 특히 막 긁으면은 혈액순환이 막 왕성해져가지고 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특수한 젤 같은 거, 보호막을 좀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외음부부터 얼굴까지 다 커버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품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거.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제품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성분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 스테로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가렵지 않게 하느냐? 질산은이 있어요. 질산은이라는 것이 아주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알러지 반응을 많이 가라앉히고, 그래서 피부 트러블 많이 가라앉히거든요. 그리고 수딩 젤 타입이에요. 바르면은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빨리 흡수가 돼요. 피부에 끈적한 느낌이 없어 좋다. 그 이후에 관리는 보습제를 발라야 돼요. 물론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니까 보습제를 굳이 바를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땀이 나서 말라버리잖아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막 오히려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그 이후에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좀 피부가 예민하고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다를 수는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다 잘 먹어요. 복숭아의 어떤 성분하고 우리 몸에 항체하고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피부과 같은 데 가시면은 검사하는 게 있어요. 등에다가 동그란 걸 여기 붙여요. 그 항원을. 그래가지고 붙이면은 거기에 이제 빨갛게 발적되는 게, 여기 이 성분에는 알레르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샴푸나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사용하는 거를 좀 줄여야 돼요. 외음부에는 특히 그런 성분이 없는 그런 제품군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알러지 얘기했잖아요. 식습관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저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정신적인 알레르기가 생겨요. 복숭아만 생각해도 가려운 거야. 막 공포스러운 거죠. 복숭아 알러지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영화? 어떤 기생충 보면 나오잖아. 그 영화를 보니까 저는 그 고통을 알아요. 음식이라는 거에 대한 알러지는 솔직히 미리 알 수는 없고, 어느 순간에 이제 생기면은 공통된 음식들이 알게 되죠.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복숭아도 있지만 새우 같은 거 있죠. 그거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편식을 하는 것보단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그래도 우연히 생길 수 있다면 그 음식을 회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배꼽티 정말 많이 입고 다녀요. 물론 덥고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입느냐, 입는 건 좋아요. 문제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밖에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배꼽티 상태로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자꾸 찬바람이 닿게 되면은 옷을 가려질 때보다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자궁 주변으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부인과 질환에 걸리기 쉬워요. 가급적이면은 배꼽티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 입을 수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배꼽티를 많이 입었는데 골반통이나 생리통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질염도 잘 걸린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폐경기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잘 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얼굴도 막 화끈화끈거리고. 물론 이런 갱년기 증상은 모두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막 얼굴이 빨개지겠죠. 식은땀도 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여름에 이제 쥐약인 거죠. 요즘에 밤에도 덥잖아. 밤에도 보면 한 27도, 8도 올라가죠. 그래서 막 날은 더운데 얼굴은 화끈거리지.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그랬죠? 호르몬제 드시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제에 대한 너무 선입관이 많아서 암에 걸리는 거 아니냐, 거의 약 먹고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5명 중 1명밖에 안 먹으니까 우리가 다수 의견을 따지자면 먹지 말아야지 되는 결론이 나오지만, 항상 모든 약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죠.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약을 안 먹었을 때는 어떠냐 이거예요. 안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더 커요. 심근경색, 골다공증, 이런 질병들 걸리면 쉽게 회복이 안 되죠. 위험한 질환이죠. 외음부가 건조해지고 방광염이나 노인성 질염도 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만큼 있는데 유독 그냥 한 가지 단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약을 자꾸 피하게 돼요. 물론 검진을 다 해야 돼요. 유방에 이상이 없는지, 뭐 자궁에 혹이 없는지, 난소에 혹이 없는지 이런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오늘 먹었다고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평균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얼굴에 홍조가 가라앉고 땀나는 것도 없어지고 여름철을 좀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붓는 경우도 있고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나서 목이 커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이라는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약을 바꾸는 걸 먼저 고려하시라고 해요. 난 그래도 약이 싫어요. 난 절대로 약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갱년기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해가지고 나오는 약도 있는데, 이런 약들이 공통점이 승마 추출액이라고 식물성 추출물인데, 그건 호르몬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되는데, 그게 갱년기 홍조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호르몬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나 약 드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통의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추우니까 옷을 많이 두껍게 입잖아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걸릴 수 있는 질염이 있는데, 캔디다성 질염이에요. 우리가 캔디다성 질염이 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장 흔한 질염이다. 전 세계의 여성 인구 중에서 75%는 캔디다성 질염을 한 번 이상이라도 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45%는 2번 이상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흔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겨울철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통풍이랑 상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캔디다성 질염이 막 몰려오는 날이 있어요. 이런 캔디다성 질염의 특징이 이제 녹색의 물질이 나온대. 아니면 하얀 치즈같이 막 덩어리져서 막 나오고, 막 소변 볼 때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방광염이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하얀 게 꽉 차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드시면은 많이 좋아져요. 이제 문제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철에 습하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항상 통풍이 잘 되게, 이제 땀에 젖었다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물어보시는 게 이게 성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병까지는 아니에요. 다른 질환들은 파트너를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캔디다성 질염은 굳이 파트너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캔디다성 질염으로 뭐 기도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성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을만 하면 또 걸리고, 이럴 때는 약을 좀 장기 복용하셔야 된다. 보통 6개월 정도 복용하라고 하는데 좀 지겹죠, 6개월. 그래서 한 번 먹는 약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복용하는 겁니다.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는 삼가하셔야 되고, 중간쯤에 한번 간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만성 난치성 캔디다성 질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활기를 치고 있죠. 이게 또 새로운 변이종이 자꾸 나올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초반에 나왔던 코로나보다는 좀 더 인간 친화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생충이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공생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타입만 살아남냐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러면서 전염력이 좋은, 지금 바이러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지는 않아. 물론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고령의 환자들한테 당연히 위험하지만 크게 면역력에 문제 없는 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걸리면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일단 격리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걸리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위생 수칙, 방역 수칙 이걸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개인의 면역력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식사도 잘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밥맛 없죠. 그래도 식사를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산부인과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 호흡기 계통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보통 한 달에 열흘씩 복용하고 3개월 정도 복용하면은 상당히 면역력에 효과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 약을 이제 혀 밑에 넣어가지고 녹이면서 먹는 약입니다. 내가 이제 면역력에 자신이 없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이 약을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여름철에 휴가도 많이 가시고 피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질염, 곰팡이,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 여성들의 갱년기되는 홍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더워 죽겠는데 더 힘들게 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꼭 예방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